과학의 역사에는요, 정말 모든 걸 한순간에 바꿔버린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했던 변화, 바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 만든 과학혁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이 변화가 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러냐고요? 자, 역사학자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혁명은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조차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요. 정말 대단하죠? 네, 이렇게 엄청난 지적 대변혁이 약 150년 동안 일어났는데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 저 우주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맞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이 혁명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1543년에 나온 코페르니쿠스의 책, 그리고 1687년에 나온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 책들이 각각 시작과 끝을 알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150년간의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믿었던 우주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모든 게 치고 바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주관인데요. 그냥 과학이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이 만든 완벽한 질서 그 자체였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철학이자 종교적인 진리였던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행성들이 이론대로 딱딱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천문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행성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또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주전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무려 80개나 덧붙여야 겨우 설명이 됐어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억지스럽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뭔가 덕지덕지 기운 듯한 복잡함.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생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죠. 그런 생각했어요. 신이 만든 우주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복잡할 리가 없어. 분명히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질서가 있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내놓은 아이디어의 핵심은요. 단순히 지구를 태양으로 바꾸자.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태양을 중심에 놓으니까 그 복잡했던 80개의 땜질이 대부분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단순하고 수학적으로 우아한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움직인 건 순전히 과학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동기였어요. 이 완벽한 제작자, 즉 신의 솜씨에 걸맞은 그런 아름다운 우주 모델을 찾고 싶었던 거죠. 자,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 정말 혁명적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름답긴 한데 그래서 증거는? 바로 결정적인 증거, 즉 정확한 관측 데이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라는 인물은 정말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우주의 비밀이 신성한 수학 공식 안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 신비주의자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집요한 수학 천재였죠. 그런데 운명처럼 그에게 당시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 천문 관측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케플러의 연구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코페르니쿠스도 믿었던 행성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몇 년 동안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데이터가 계속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끈질기게요. 결국 케플러는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혹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이 원이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 아닐까? 그리고 원 대신 타원을 대입해 본 거죠.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이 한 문장으로 2000년간 신성시되던 완벽한 원의 우주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발견이 그냥 행성 궤도가 동그랗지 않고 좀 찌그러졌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쿠아레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너진 건 천문학이 아니라 코스모스라고요.
코스모스라는 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딱 있고 우리 인간이 그 특별한 중심에 있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어떻게 보면 아늑하기까지 한 그런 세계관을 말하거든요. 바로 그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 하늘의 별들은 신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 즉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천문학의 질문도 바뀌었어요. 행성이 어떤 모양으로 돌지? 라는 기하학적인 질문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 돌지? 라는 물리학적인 질문으로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의 끝에서 뉴턴과 근대과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과학혁명은 우리 손에 근대과학이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우주의 특별한 중심이라는 안락한 자리를 내줘야 했죠. 광활하고 어쩌면 무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우주 속에 아주 작은 한 점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묵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